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야담도사와 함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준한과 유랴, 밤의 향기. 옛날 한산골 마을에는 무인의 가문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가문에는 준한이라는 도령이 있었는데 준한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어린 시절부터 문물을 싫어했다. 공부보다는 노름과 싸움을 즐겼고 투기판에서 하루를 보내는 일이 잦았다. 그의 아버지는 매번 회초리를 들어 그를 다스리려 했으나 준한은 아버지의 훈육에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혼이 나고도 금세 노름판으로 돌아가는 철없는 청년이었던 것이다. 이놈! 언제 철이 들려고 그러느냐? 그의 아버지는 자주 호통을 치곤 했다. 준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아버지, 다음에는 정말 다를 겁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다짐은 늘 말뿐이었다. 그 말이 끝나면 곧바로 다시 개싸움 구경에 몰두하거나 술판을 벌이는 게 그의 일상이었다. 그런 준한에게 어느 날 큰 행운이 찾아왔다. 노름판에서 뜻밖의 10단량을 벌게 된 것이다. 친구들은 그를 축하하며 말했다. 준한 형, 오늘은 형님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이런 날은 잔을 기울여야죠. 준하는 웃음을 참지 못하며 대답했다. 그래. 오늘은 내가 사지. 나를 따르거라. 그는 노름판에서 이긴 돈으로 술을 사들고 어두운 고개를 넘기 시작했다. 술병이 몇 개나 되자 손이 무겁고 발걸음이 휘청거렸지만 기분은 좋았다. 어둠이 짙어지면서 술에 취해 갈수록 걸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하지만 어느 순간 준한의 앞을 가로막는 것은 더 이상 어둠만이 아니었다. 짙은 안개가 갑자기 퍼지더니 그는 길을 잃고 말았다. 준한의 발걸음이 갈팡질팡하기 시작했다. 이런, 여기가 어디란 말인가? 준하는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폈지만 주변은 온통 안개로 가득했다. 갑작스러운 짐승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준하는 겁에 질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것이 도통 무엇이냐? 맹수라도 나타난 건가? 그는 덜컥 겁이 나서 발걸음을 재촉했으나 갑자기 발을 헛디디고 땅에 넘어진다. 그 순간 멀리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젊은이는 이곳에 어인일로 왔느냐? 준하는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다. 그의 앞에는 밤나무 신선이 서 있었다. 신선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어르신,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모르겠사옵니다. 신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한에게 말했다. 이곳은 인간이 함부로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장소이다. 가만 보아하니 내 녀석이 박씨 가문의 천방지축 준한이구나. 원래라면 노름판을 전전하다 객사할 팔자니라. 하지만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이것 또한 하늘의 뜻. 그 말과 함께 신선은 커다란 검을 준한에게 내밀었다. 준한은 검을 받으며 물었다. 이 검은 무엇입니까? 신선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이 검이 너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그러나 절기마다 밤을 올려서 정성껏 재를 올려야만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날 것이니 명심하거라. 준하는 그 검을 받고 큰 절을 올리곤 떠났다. 이상한 일이었다. 밥 먹듯 노름을 하던 말썽꾼 준하는 그날로부터 서서히 무예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토록 문물을 싫어하던 준한이지만 이 신비로운 검에는 묘한 끌림이 있었다. 그는 검이 힘에 끌려 무학을 정진하였고 일취월장하였다. 준하는 무인으로 발탁되어 빠르게 실력을 인정받아 궁궐에 들어갔다. 무의 실력은 날이 갈수록 향상되었고 그의 이름은 여러 무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나갔다. 전과 다르게 그는 명예와 책임을 짊어진 무관으로서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나 준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검에 대한 집착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신선에게 받은 신비한 검이었고 그 검을 가진 이후로 그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궁궐의 정원을 한가로이 거닐다가 고요한 풍경 속에서 한 여인을 발견했다. 그녀는 작은 밤나무 묘목 앞에 무언가를 올리고 있었다.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는 나뭇잎과 달빛 속에서 그 여인의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였다. 준하는 그녀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신비로웠다. 조용히 손을 움직이며 무언가를 기원하듯 재를 올리는 모습이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이질적이었다. 그 순간 준한의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는 자신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끌리는 것을 느꼈다. 여봐라, 이 밤중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준하는 은은한 목소리로 물었다. 여인은 놀란 듯 그의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달빛에 살짝 젖어 반짝였고 준하는 그 순간 짧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가 생각했던 궁녀와는 달랐다. 겸손한 옷차림 속에서도 그녀의 우아함과 고결한 분위기가 풍겨나왔다. 입을 열지 않는 궁녀를 향해 칼을 겨누며 주한이 외쳤다. 정녕 입을 열어 사실대로 고하지 못할까? 그제서야 궁녀 유랴는 입을 열었다.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이렇게 밤나무를 심고 빨리 자라라고 치성을 지내고 있사옵니다. 궁녀된 몸으로서 정을 통하지 못하니 몸의 외로움이 사무쳐 사내의 향이라도 맡고자.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전해지는 쓸쓸함에 마음이 아릿했다. 궁녀는 임금의 여자이거늘 어찌 그런 사특한 욕망을 품는단 말이냐? 그렇게 외치면서도 준하는 유랴의 미모에 넋을 잃은 참이었다. 유랴는 준하의 말에 놀라 고개를 떨구며 손끝을 떨었고 입술은 망설이는 듯 굳어 있었다. 소인 그저 밤꽃을 보고 싶었을 따름이옵니다. 부디. 그녀는 끝까지 시선을 마주하지 못한 채 조용히 대답했다. 그러나 준하는 그 말에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가까이 하니 그제서야 유랴의 살결에서 나는 내음의 정신이 혼미해진 것이다. 달콤한 그 채취는 마치 밤에 그것같이 품위 있고 깊었으니 준하는 자신도 모르게 유랴의 손목을 잡은 것이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단호했으며 그녀의 피부에 닿는 순간 강렬한 전율이 그들을 휘감았다. 이러시면 저희 둘 다 큰일이 납니다. 유랴는 그리하면서도 준하의 체온이 그리 기분 좋을 수가 없었다. 유랴는 숨을 고르며 그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함이 엿보였지만 그 순간 준하의 강렬한 욕망이 그녀를 덮쳤다. 그는 유랴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 입맞춤은 처음엔 부드럽게 그러나 이내 점점 깊어져 갔다. 그녀의 입술에서 느껴지는 달콤함은 그를 더욱 사로잡았다. 유랴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준하의 품에 안겨 자신을 맡겼다. 준하는 그녀의 몸을 끌어안고 더 강렬한 열정으로 그녀의 몸을 탐했다. 그들은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달빛 아래에서 체온을 나누었다. 밤나무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와 그들을 감쌌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저 멀리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궁녀와 정을 나누려던 것이 들키면 둘 다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준하는 자신도 모르게 정신없이 도망쳐 몸을 숨겼다. 신선이 내려준 소중한 검을 놓고 온 것도 잊은 채로 그리고 그날이 신선과 약속한 제사를 올리기로 한날인 것도 깜박한 채로 말이다. 며칠 후 준하는 다시 그녀를 보았던 그곳으로 향했다. 여전히 그녀를 안았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고 자신이 아끼던 검 또한 되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유랴는 당연히 그곳에 없었지만 그가 떨어뜨렸던 검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그녀가 키우던 묘목이 조금 더 자라나 있었을 뿐이다. 준하는 혼란에 빠졌다. 분명히 그곳에 두고 온 검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검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변화시킨 신비로운 검이었다. 준하는 묘목을 뽑아버리며 울분을 터뜨렸다. 마음속에서 이상한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 검이 없으면 나는 준하는 검이 그에게 부여한 신비한 힘을 떠올리며 갈등했다. 신선이 준 그 검이야말로 그의 강함의 원천이었으며 그것을 잃으면 자신이 다시 과거의 나약한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를 압도했다. 며칠 동안 준하의 마음속에는 검에 대한 집착이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유랴와의 재회보다도 검을 다시 손에 넣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러는 동안 그의 무예 실력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 검을 잃고 나서부터 그의 움직임은 어딘가 둔해졌고 손끝에서 느껴지던 강렬한 힘도 사라졌다. 그는 점점 자신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검을 되찾아야 한다. 그 검 없이는 준하는 불안한 눈으로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힘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국내에서 급박한 소식이 전해졌다.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났소. 백성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군관들은 준하에게 출정을 명령했다. 준하는 그런 명령을 받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그를 뒤흔들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공허했다. 검 없이 이길 수 있을까? 출정 명령이 떨어진 순간에도 그의 마음은 유랴와 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호랑이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운명과 싸우고 있는 것이겠지.
준하는 허공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준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검을 잃어버린 이후로 모든 것이 삐걱거렸다. 무의 실력은 쇠퇴했고 궁에서의 그의 입지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감이 그를 잠식해갔다. 밤마다 꿈속에서는 유랴가 떠오르곤 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손길, 그리고 그 달빛 아래에서 나눈 사랑이 자꾸만 그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다. 준하니 밤마다 유랴를 보았던 그곳을 찾아갔으나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었다. 호안을 제압하러 떠나기 하루 전날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다시 유랴와 만났던 그 정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의 밤나무 향기가 떠올랐다. 그 향기가 다시 그를 이끌고 있었다. 그가 도착한 뒷산에는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는데 유랴는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 자리에 있었다. 유랴는 다시 밤나무 묘목을 돌보고 있었다. 그녀는 고요히 흙을 만지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유랴, 준하는 다가가며 낮게 불렀다. 유랴는 그의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낭군 오셨군요. 제발 오지 않길 바랐습니다. 당신을 다시 만나면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준하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붙잡았다. 유랴의 손은 차가웠다. 준하는 애써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너를 찾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 있단 말이냐? 그날 이후로 나는 너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랴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낭군, 제가 당신을 떠난 것은 우리가 함께 있으면 큰 화를 입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발각되면 우리 둘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준하는 그녀의 말에 답답함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들어올리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목숨 따위는 이미 너에게 맡겼다. 유랴, 너만 있으면 나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 더 이상 떠나지 마라. 우리 둘은 함께할 운명이야. 유랴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고뇌가 서려 있었다. 낭군, 저도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검은 제가 숨겨두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더욱 위험해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검이 없어도 당신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준하는 유랴의 고백에 한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망설임과 슬픔, 그리고 깊은 사랑을 모두 읽을 수 있었다. 준하는 결심을 굳히며 말했다. 검이 없더라도 상관없다. 너만 내 곁에 있으면 된다. 그 검도, 운명도 모두 다 버릴 수 있다. 이제 우리 둘만 생각하자. 유랴는 그의 말에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로 몸을 기울이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낭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이제는 함께하겠습니다. 그날 밤 준한과 유랴는 함께 궁을 몰래 빠져나왔다. 주변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고 달빛만이 희미하게 그들의 발걸음을 비췄다. 산길을 걸으면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더욱 꼭 붙잡았다. 멀리, 아주 멀리 가서 우리 둘만의 세상을 만들자. 어디든 상관없다. 이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유랴는 그의 말에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던 중 갑작스레 그들 앞에 커다란 범이 나타났다. 분명 요 몇 차례 호안의 주범인 녀석이었다. 범은 커다란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유랴는 깜짝 놀라 준한에게 매달렸다. 낭군, 저것이 무엇이요? 준하는 유랴를 품에 감싸며 칼을 뽑았다. 겁내지 마라. 내가 저놈을 상대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검을 잃은 후로 힘이 쇠퇴해 있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호랑이에게 맞섰다. 준하는 칼을 휘두르며 호랑이와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검은 예리하게 휘둘러졌지만 호랑이의 거대한 발톱이 그의 팔을 긁었고 피가 흘러내렸다. 준하는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었으나 호랑이를 향한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내가 반드시 널 물리치겠다. 그러나 점차 그의 힘은 소진되고 있었다. 결국 호랑이는 큰 상처를 입고 도망쳤으나 준하는 그 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낭군, 유랴는 그의 곁으로 달려와 그를 부축했다. 그의 얼굴에는 땀과 피가 엉켜 있었고 호흡은 점차 느려졌다. 유랴, 내 몸은 내가 안다. 이대로 가면 한 시즌을 넘기기 힘들구나.
허나 마지막으로 너를 꼭 안고 싶다. 유라는 앞섭을 풀어헤치며 준환을 꼭 끌어안았다. 피와 땀이 묻은 손으로 유라의 몸을 어루만졌다. 그 살결은 마치 아기의 그것같이 보드랍고 따스하였다. 유라가 입을 맞추었고 문지르며 준환의 상처들을 어루만졌다. 따스한 체온이 혀와 침을 통해서 전해져 왔다. 낭군. 가빠지는 준환의 호흡에 맞춰 유라도 소리치기 시작했다. 유라의 몸으로 뜨거운 기운이 몸끝까지 내달아치며 눈앞에서는 두루미가 날아다니며 해와 달, 별이 떠온 세상이 환해졌다. 하얀 꽃잎들이 밤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그 향이 산을 덮는 듯 하였다. 유라가 그토록 바랬던 그 밤나무가, 준환이 신선을 만났던 그 밤나무가 눈앞에 가득했다. 유라는 행복에 겨워 준환을 불렀으나 그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슬픔에 잠긴 유라는 그를 그곳에 묻으니 훗날 커다란 밤나무가 자랐다고 한다. 준환이 세상을 떠난 후 유라는 그를 품에 안고 한참을 오열했다. 그녀는 그를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산속에서 홀로 남겨진 그녀는 그를 잊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남아 그의 시신을 묻었다. 준환이 죽은 자리에 커다란 밤나무가 자라났고 그 나무는 점차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령한 나무로 불리게 되었다. 그 후 유라는 홀로 남겨진 준환의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는 준환의 무예를 이어받아 장차 큰 무인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어받아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라를 지키는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유라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준환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준환과 함께했던 밤들을 잊지 못했다. 밤나무 아래에서 나눈 그 사랑의 기억이 그녀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혼자만의 의식을 통해 그를 기억하며 그리움을 달래곤 했다. 매년 절기마다 밤나무 아래에서 준환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준환의 따뜻한 손길, 그가 속삭였던 사랑의 말들이 여전히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밤이 되면 혼자서 밤나무 아래 앉아 그를 그리워하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낭군.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나눈 그 사랑, 그 밤의 기억을. 영원히. 유라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그 밤의 향기가 남아 있었다. 그녀의 그리움은 멈추지 않았고 그녀는 남은 평생 동안 준환과의 추억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살아갔다. 밤나무 아래서 울려 퍼지던 그들의 사랑은 그녀의 영혼 속에 영원히 남았다.